네, 북한이 오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전망이죠.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수위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북한 인민군 창건을 기념하는 건군절 75주년이라고 하죠. 이 건군절 자체가 인민군 창건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군의 날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북한은 건군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인민군 혁명군 4.25, 그 4월 25일입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을 시작을 했다는 이제 그 시점. 한때는 4월 25일이 건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2월 8일 28절을 1948년에 이제 조선인민군이 창건이 됐으니까 올해가 75주년이죠. 예. 빨간 날입니다. 휴일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선중앙TV에서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난도 어렵고 식량난도 악화돼 있고 또 대북 제재,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국방력 강화를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군절 75주년은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숫자의 끝이 0이나 5로 끝나는 그런 해, 이른바 이제 꺾어지는 해를 이제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 이제 열병식 오늘 좀 대규모로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 자정쯤 가고 밤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열병식을 12차례 했거든요. 오늘 하면 이제 13차례가 되는 거고, 예. 그중에 11차례 김정은이 참석했고요. 나머지 한 차례는 이제 비정규적인 어떤 열병식이라고 보면은 네. 100% 김정은이 정규 그 무력 행사에는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중에 5번을 연설을 했습니다. 예. 주요 연설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열병식을 북한 체제에서 밤에 열병식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왜 굳이 밤에 합니까? 예, 이제 최근 2020년 당창건 75주년 기념 때부터는 최근에 이제 몇 번 밤에 한 계속 밤에 합니다. 것을 몇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이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체제라면 열병식 안 하거든요. 정상적인 국가는. 네. 근데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밤에 하면은 군사적으로는 비상식적이지만 북한은 전투기에다 LED 등을 달고 비행을 하거든요. 그럼 뭐 나 맞추라는 얘기가 똑같은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밤에 하면 여러 가지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실제로 열병식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고도의 연출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위상 과시, 체제 결속, 김정은의 위상 강화 이런 걸 보여주는 극적인 효과 때문에 이제 밤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국도 밤에 하는 걸로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의 참석 여부, 아마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참석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관심이죠.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이제 반반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꼭 연설을 할 텐데 이미 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최장의 전원회 했는데 3일 동안 연설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어제 인민군 숙소도 갔고, 그다음에 기념연회, 창건일 기념연회에서 장문의 연설을 했어요. 그 노동신문에 뭐 실렸거든요. 그럼 지금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설을 안 할 가능성, 오히려 그냥 무력 시위로 가름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미가 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 1월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2, 3월에는 본격적인 독수리 훈련이나 야외 대규모 기동 훈련도 지금 예고돼 있고, 또 오스틴 국방장관, 그 다음에 블링컨 장관하고 한미 외교 국방 회담도 있었고, 서해 1일 날, 6월 1일 날 비원비 랜서가 F-22, 그 다음에 F-35 스텔스기하고 서해에서 민감한 지역에서 훈련했고, 3일날도 또 훈련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모종의 강력한 대남 대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또한 열병식에 어떤 그 무기가 나올지 상당히 좀 전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핵탑재가 가능한 무슨 미사일이 나올 것이다라든가 새로운 뭐 ICBM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이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의 중점 목표들을 정한 게 있거든요. 네. 뭐 1월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고체 로켓 엔진 시험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들어 있어요. 대용량 고체 로켓이. 그러니까 고체 엔진의 신형 네. ICBM 가능성.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무인기가 또 화두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우리가 이제 무인기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 새로운 무인기를 보일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 초대형 방사포 600mm거든요. 네. 정말 초대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방사포 다연장인데 6연장입니다. 6발이 들어가는 이제 캐니스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재래식 고폭탄을 썼는데 북한은 이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미사일에는 표식을 합니다. 이 격자무늬형, 체크무늬형. 그러니까 이 신형 방사포에 그런 어떤 그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는 그런 형태의 무기를 보여줄 수 있고 또 SLBM, 신형 SLBM도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찰위성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일병식에 내놓고 이제 과시하는 이유는 뭐 대남 대미 메시지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도 노리는 거겠죠. 지금 지난해 말에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달 만에 2월 하순에 전원회의를 또 예고했어요. 네. 2달 만에 전격적으로. 근데 의제가 농업 문제입니다. 예. 초미의 관심사라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개성에서까지 뭐 하루에 수십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개성에서까지 아사자가 하루에 수십 명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고난행군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로 상황은 아사자는 전에부터 간헐적 발생했거든요. 예.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식량난, 그 다음에 지금 식량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세울 게 농업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국방력 강화의 상징적인 효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종의 열병식 정치죠. 열병식을. 그렇군요. 저렇게 뭐 예. 자주 열병식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열병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오늘 밤에 보면 뭐 알 수 있을 거고요. 열병식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정도 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그 주재를 했죠. 여기서 이제 군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한미 연합 훈련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뭐 그런 신호로 봐야 되나요? 예, 우려스럽지만 이제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9월 하순 이후부터는 한미가 정상적인 9.19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훈련을 해도 북한이 곧 맞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 마지막이 이제 그 12월 26일에 있었던 무인기 도발이거든요. 그리고 12월 31일 1일 날 쐈던 방사포는 그냥 통상적인 검멸 검수 사격이니까 이 무력 도발의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 과시지. 그런데 지금 1월부터 한미가 아미타이거 우리 미래형 부대 여단과 스트라이커 여단이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등지에서 두세 차례 훈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2월 1일 날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고 공군 3일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훈련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열병식 준비에 주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올해 한미에 대응하는 북한의 모종에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게 정세에 대응해서 주어진 정세에 대응해서 지금 환경이죠. 인민군 훈련을 확대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걸 보여주는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이번 열병식이 끝나고 나면 모종의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이번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그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뒤로 깃발이 하나 보이죠. 예. 깃발에 이 미사일 총국이라는 이제 글자가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노출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예. 정중앙에 있거든요. 예. 기존에는 없었던 조직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 내에서 미사일을 예. 운영하는 부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항공군, 반항공군 이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당 산하에 직할로 군수공업부가 있고 네. 여기에 로켓 공업부라는 게 그동안 이제 그 로켓 그 미사일 개발을 그 담당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사일 총국 그러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철이 대장으로 있던 정찰 총국도 총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인민군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 군사 조직도 총정치국이에요. 총국입니다. 그러니까 총국이면 상당히 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 이쪽을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또 북한의 관영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예. 북한 인민군 장성들과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죠. 지난 11월부터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 이제 김주애를 대동을 하고 뭐 시찰을 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공개가 된 사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예. 그냥 일종의 뭐 상징적인 뭐 효과.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이나 국방력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후대들의 안전을 위한 거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거든요. 네. 그럼 김주애는 사실은 후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 편에서 어떤 그 군사력 강화를 그런 어떤 위험한 이미지를 중화시키고 네. 또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이 이제 분석이 주를 이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가부장적인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여성이 그동안 정치적인 세를 과시하거나 독자적인 세를 가진 적이 없어요. 예. 후계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지금 일단 호칭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었다가 존귀하신 이번엔 존경하는 자제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격상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북한 지도자들은 앞에 그 존칭이 붙어요. 예. 위대한은 김일성, 김정일만 씁니다.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김정은의 경우는 경애하는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경애하는 총비서. 예. 근데 여기 존경하는이 들어갔거든요. 예. 존경하는이. 그러면 이것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김주애가 이번 노동신문을 보면 김주애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에요. 네. 오히려 리설주는 사이드에 있거나 아니면 비껴 있고 그리고 사진 중에 이제 상징적인 게 김정은, 리설주 가운데 김주애가 앉아 있고 예. 그 뒤에 이제 인민군의 핵심 실세들, 인민군의 이제 총참모부, 그다음에 관리하는 총정치국,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의 최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수 별 5개죠. 황병서가 4명이 서 있고 그 가운데 김주애가 있고 양쪽에 김정은, 리설주가 있거든요. 네. 이건 북한 역사에서는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일반인들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사진이거든요. 예. 거기다 지금 4번째거든요. 행사에는 3번 나왔고 그다음에 시찰하는데 김주애가 나왔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후계 구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20대 중반에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해서 딱 3년 준비하고 승계했거든요. 예.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김정일도 초기에 후계자가 될 때 계모 김성애, 그다음에 이복 동생 김평일 때문에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여성을 후계자로 만일에 키운다 그러면은 아주 장기간의 상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나이가 10살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데니스 로드먼이 예. 2013년경인가 이제 평양을 갔는데 그때 주애라는 김정은의 딸을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접목이거든요. 그럼 그때로 계산해 보면 이제 나이가 한 10살 내외로 보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 중에서 이 위원장 입장에서 후계 구도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10살이라는 나이는 아직까지는
그 후계자로서 뭐 검증을 한다거나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죠. 예. 그런데 자녀가 만일에 지금 셋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확인은 안 됐지만 첫째는 아들, 둘째 김주혜, 셋째도 딸. 이 정도가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번갈아 데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주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물론 후대를 상징한다면 더 어린 아이가 더 그 상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을 그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초기의 어려움, 아버지의 초기의 후계자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여성인 김주혜를 후계자로 만일에 생각하고 있다면 장기간의 상정화 작업이 필요하죠. 예. 이러면 이제 김주혜를 이 김정숙, 김일성 부인이죠. 이런 여성 계보로 연결시키는 백두혈통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추가로 할 것 같고요. 네. 또 향후에도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노동신문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사랑하는 자제분, 예. 존귀하신 자제분,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존경하는 자제분. 그 호칭이 이제 좀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애하는, 그것도 예. 예. 거의 수령에 준하는 그 우상화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 예, 세 번째는 존경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는 네. 지금 사랑하는 그다음에 존귀하신 이거하고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 예. 김정은은 경애하는. 예. 그럼 여기에 버금가는 게 이제 존경하는 이어지거든요. 예. 사랑하는이나 존귀하시는 여기에 관계가 없죠. 예. 그렇게 보면 이 존경하는은 일종의 새로운 김주애를 우상화하는 그런 예. 용어가 될 수도 있죠. 예. 북한의 후계 구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